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월말 경마 2일차를 맞이합니다. 오늘 금요 경마 나름의 성과는 좀 끌어낸 것 같아요. 적중 개수도 괜찮았고 배당도 임팩트가 좀 있었습니다. 금요 7경주 승부처에서 31.5배당을 승부로 잡아드렸고요. 마무리 끝장 승부처도 10배당, 제주 승부처에서 16배당. 나름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좀 아쉬웠던 건 이제 메인 남정혁 기수를 믿고 노리고 들어갔던 메인 승부처였는데, 지난주 기승하는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남정혁 기수가. 아무래도 관리원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말머리도 좀 차분하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고, 직선줄에서 몰아줄 때도 안정감 있는 그러한 자세를 느껴졌기 때문에 남정혁 기수를 한번 노려봤는데 6경주에서 입상을 했죠. 6경주도 노리고 들어갔습니다만 제가 충마를 잘못 놓고 말았습니다. 6경주도 좋은 배당을 한번 잡아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성적 일단 이미 끝난 경마고 지나간 결과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결과에 나름의 만족을 하고 내일과 모레 더 좋은 성적을 약속드리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승부처 공자입니다. 1라운드, 6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 승부가 준비되어 있고요. 6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1라운드는 A급으로 한번 자금확보 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신의 마들, 이세마들 제가 승부 한번 제대로 잡아드리겠다 라고 이세마들 나오기 시작한 무렵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지난주도 제가 이세마 1호 첫 경주였죠. 노리기는 잘 노렸어요. 그러나 인기말을 제가 한두 빼버렸죠. 관악산 챔프를 노리고 승부를 들어갔습니다.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던 마피를 뒤로 돌리고 관악산 챔프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지존불패는 당시에 거의 꼴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걸작티아라를 제가 공략권에서 포함시키질 못했어요. 인기 마필이었는데 걸작티아라도 관악산 챔프를 놓고 3구까지 엮었더라면 이게 복승식 쌍승식 배당이 상당했거든요. 관악산 챔프를 잘 잡아놓고도 아쉬웠습니다. 3번을 놓고 승부를 가져가면서. 자, 이렇듯 이세마 필들의 걸음을 잡아내는 건 나름 개인적으로 자신있고 강점이 있다 라고 자부합니다. 바로 토요경마도 1라운드에서 새벽 훈련을 통해서 잡아낸 마피를 축으로 A급으로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문제는 압도적인 인기를 보고 있는 이 음파 부스터,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에 엮어서 이 3번을 때리면 이게 엮여가지고 환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워낙 강축이기 때문에. 하지만 3번만 부러진다면 붙여먹을 마필 내용이 상당히 좋고 훈련이 좋거든요. 특히나 이 이세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최근에 많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지난주 일요일도 인기 1위마가 꼴찌를 했어요. 그런 게 이세마 경주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이 3번 음파 부스터, 물론 훈련 시에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나름의 기대치를 가지고 노릴 마필들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에 대한 자신이 있고 붙여먹을 마필들 준비 잘 했기 때문에 토요 첫 경주
A급으로 한번 힘을 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000m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그대만 있으면 뭐 강력한 우승 후보죠. 그대만 있으면. 자, 이 그대만 있으면을 축으로 꼬리찾기 경주인데 구차권에서도 그래프 좋은 마필들이 조금 돋보이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지금 한 5마리 정도가 그래프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3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의 그래프가 조금 더 수치가 높죠. 훈련 때 봤던 마필들, 좋았던 마필들 위주로 지금 배당판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매력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압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문학대세가 압도적인 축으로 8일 경주입니다. 인정합니다. 후차권도 이 라운드 플루마란 마필이 신예인데요. 그럼이 상당히 좋아요. 이번 경주도 2세 마필들의 우세, 문학대세, 라운드 플루마, 그리고 1급 비술, 이 마필들이 지금 2세마예요. 이 2세 마필들의 우세가 전망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문학대세를 중심으로 압축하는 경주, 압축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됩니다. 라운드 플루마가 유력하기 때문에 깜빡이 저배당이 좀 유력해 보이긴 한데요. 이번 경주는 다양한 승식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후차권 마필들 좀 잘 추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7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1700 경주 지금 서울 주로 내주로에 전면적인 모래 보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경마장이 이제 내주로, 외주로가 있죠. 이 내주로에서 출발하는 경주가 1700, 1800, 1900, 2000까지 1700 이상, 2400은 외주로에서 출발합니다. 1700부터 2000까지 이 내주로에서 출발해요. 나머지 경주거리 뭐 1000m는 여기서 튀어나오죠. 1200, 1300, 1400, 1600은 요 코너 약간 안쪽 여기서 발출을 합니다. 다 외주로예요. 1200, 1300, 1400 다 외주로. 1700 이후부터 이 내주로에서 발주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모래 보충은 1700, 1800 이 경주거리만 영향을 좀 주겠다는 판단입니다. 1900하고 2000 경주는 없어요, 이번 주에. 자, 그런데 지금 주로가 원체 가벼워져 있었거든요. 모래가 많이 쓸려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모래 보충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뭐 무거워졌다기보다는 그냥 정상 주로에 이제 가까워졌다. 가벼웠다가 정상 주로에 올라섰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이번 주 모래 보충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주로 전체를 깔다 보면 그 많은 양의 모래가 저는 뭐 골고루 깔린다면 무거워질 것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상 주로를 일단은 기점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한두 번 뛰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겠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행 주로는 아니다. 1700 이상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남산 미녀 4개로 와줘. 알파 피메일. 앞선 공략할 알파 피메일이 이제 유리한 여건이 없다는 거죠. 전혀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산 미녀의 전력상 우위
그리고 4개로 와저에 힘있는 플레이라면 뭐 이 정도 레이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방어권에도 3번보다는 뭐 2번이나 8번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자, 내주로의 모래 보충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5라운드입니다. 자, 이번 5경주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글로벌 함성이 마이야 기수, 그동안 이제 조인건 기수가 호흡을 맞춰왔어요. 조인건 기수도 뭐 마필을 끌고 나오는 능력은 상당히 탁월합니다. 승부근성도 있고요. 근데 마야 기수가 한 수 위죠. 마야 기수의 사이즈가 조인건 기수보다는 뭐 거뜬하게 위에 있다. 마필을 끌고 나오는 능력, 힘안배하는 능력, 직선주로 몰아주는 능력, 모든 면에서 유연함을 갖추고 있는 마이야 기수가 조인건 기수보다는 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제 뭐 주로 중하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왔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선두권 빠르게 가담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글로벌 함성이 마이야 기수와의 호흡이라면 정상적인 발주 이후에 뭐 기가 막힌 자리 잡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4코너를 선회할 때는 최소한 한 3, 4위권 정도까지는 붙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직선줄에서 이 정도 포지션이라면 글로벌 함성은 날라오겠죠. 관건은 이제 남은 한 자리예요. 남은 한 자리에서 안쪽에 있는 지링 스카이, 학산 프린스, 최강 스피드 뭐 다 가능권이고요. 외곽의 샤인볼트, J1 파워, 하이크라운은 신인 기수와의 호흡인데 우인철 기수도 말을 곧잘 타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3명의 신인 기수들은 다 어느 정도의 레벨이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은 이제 한 명이 좀 낮고 한 명은 좀 떨어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정혁 기수가 전체적으로 좀 기량이 나아 보이고 한 명은 좀 채집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이 우인철 기수도 그렇고 2명이 정규 신인 코스를 신인 과정을 밟고 나오는 기수들이에요. 22년도 정규 신인 기수 과정을 거치고 관리원 생활 1년을 하고 그리고 기수 면허를 따고 나오는데 나머지 총 5명의 기수 가운데 나머지 3명은 정규 기수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리원 생활하다가 이제 이번에 기수 면허를 취득하고 신인 기수로 일단 활동하고 있거든요. 우인철 기수는 정규 22년도 정규 신인 기수 양성 과정을 이술한 기수입니다. 그런 만큼 좀 더 빠른 성장을 볼 수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개인적으로 우인철 기수도 뭐 채집상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5번을 중심으로 꼬리 찾기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을 믿고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7번 뭐 이런 마필들이 일단은 유력한데요. 앞에 갈 수 있는 1번, 스피드가 있는 7번 이 두 마필을 개인적으로는 훈련 과정에서 상당히 좋게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학산 프린스는 항상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 조교 판단은 조금 거론하기가 어렵지만은 부담 중량 증가, 직전과 비슷한 상태와 그름, 그리고 좀 더 강해진 편성 이런 걸 감안할 때 학산 프린스는 이번에 좀 느낌이 없다 라는 쪽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6라운드입니다. 이번 경주, 자 5등급 14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가 토요 최고의 선택 메인입니다.
크리스털 스톤이 15개 지금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도의 주목을 받을 마필인가? 개인적으로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부담 중량 55.5, 직전 대비 3kg 플러스.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거든요. 물론 뭐 1400 첫 도전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선두권 공략이 너무나도 여유로웠어요. 이번에 크리스털 스톤의 선행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경주 크리스털 스톤이 과연 압도적인 충막감으로 팔리는 이 편성, 개인적으로 좀 불안 요인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크리스털 스톤을 빼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역시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에 엮어서 뭐 주력이든 방어든 3번을 2번을 포함을 시키겠죠. 포함은 시키겠습니다만 제가 기대하는 마필은 이번 크리스털 스톤이 아니라 다른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서 붙어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털 스톤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노리고 들어가는, 믿고 들어가는 충막감, 제 관리마를 놓고 승부수를 준비한 A급 메인입니다. A급은 아니고 A급은 1경주고 이번 경주는 토요 최고의 선택 메인입니다. 6라운드 역시 뭐 기대를 좀 하셔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문세영 기수만 부러지면 조금 기대가 섞인 그런 상황입니다만 부러지길 기대하면서 한번 붙어볼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인철 기수가 인기 1위마예요. 인기 1위마에 기승합니다. 토마켓. 우인철 기수가 막내예요. 3명의 기수 가운데. 그리고 조성한 기수가 동기고, 같이 이제 22년도에 정규 기수 양성 과정을 밟았죠. 조성한 기수가 나이가 한 살 많습니다. 일단 뭐 두 기수 다 강점이 있습니다. 마필을 끌고 나오는 능력, 또 뭐 자리를 파고들거나 감아 나오는 능력, 이런 거는 뭐 우인철 기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조성한 기수에게서 제가 상당히 인상적인 건 직선주로 몰아주는 자세가 상당히 파워풀하더라고요. 파워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기수 다 뭐 첫 입상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이고, 우인철 기수에게 먼저 기회가 왔습니다. 토마켓이라는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한 마필인데 까다롭지 않아요. 빠르게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고, 뭐 자연스럽게 마필이 끌고 나가는 힘이 좋기 때문에 초중반 컨트롤만 잘해주고 직선줄에서 적절하게 몰아만 준다면 감량 이점을 살려서 입상까지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는 판단입니다. 신인 기수들 인기를 모을 때 사실상 좀 불안한 게 사실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 편성을 감안할 때 뭐 토마켓을 여기서 안 볼 수는 없고요. 강력한 상대로 이제 평가되는 마필이 그레이스 루트, 그리고 신인 기수들이 나오면서 이제 선배가 된 이상규 기수인데, 이상규 기수의 미스터 콩코드, 뭐 마필 사이즈는 분명히 이번 경주 입상권이게요. 또 이상규 기수하고 호흡도 괜찮은 마필이긴 합니다. 나름 또 후배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려는 액션까지 나오겠죠. 근데 또 그런 부담감이 작용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우인철 기수의 토마켓을 안고 가되,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축은 5번보다는 그레이스 루트나
또는 손에 손잡고. 훈련은 손에 손잡고가 출전한 마필 가운데 최고의 모습이에요. 훈련 우수. 그리고 그레이스 루트도 거의 정상 컨디션까지 상태가 완벽하게 올라왔어요. 1번과 6번. 이 1번과 6번의 선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충막감은 이 두 마필 가운데 한두를 중심에 놓고 풀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루트와 손에 손잡고의 훈련이 좋다 라는 말씀. 토우마켓의 컨디션도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직전 정도 띄워줄 상태와 걸음에 감량 이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토우마켓의 선정 가능성 좋죠. 미스 콩코드도 좋습니다만 이상규 기수의 부담감이 어떻게 작용할지 저는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뭐 강축은 없는 가운데 마이티닉과 살바도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를 한번 고려하고 싶은 레이스예요. 이 살바도르가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인데요. 일단 뭐 주로의 모래 보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벼운 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반 무빙으로 직전처럼 감아서 선두권을 덮치고 나오는 전개를 펼친다면 뭐 직선주로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이트 이탈이나 순발력이 좋은 블랙 사탕이 뭐 강력한 도전을 펼치겠습니다만 선행을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과 스피드가 아니고 레이스를 앞선에서 풀어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라면 블랙 사탕은 선입견에서 그냥 무너질 확률도 높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앞선에서 어설프게 가담하는 마필보다는 힘을 바탕으로 뭐 살바도르나 마이티닉도 직전 올라오는 그럼 상당히 매서웠죠. 별콩은 직전 경주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레이스를 좀 편하게 풀어가지 못했다. 조금 더 참았다가 올라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뭐 CC1 기수의 노련한 말머리라면 역시 더 띄워줄 여지가 있는 마필이고, 창조의 아침 이번에 훈련 과정에서 상당히 열심히 소화를 했습니다. 다만 우인철 기수를 제가 앞 경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했습니다만 이 1800 그리고 창조의 아침이 힘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 좀 강한 말머리가 필요한데 과연 우인철 기수가 그런 말머리를 이 장거리에서 해낼 수 있을까 힘한배를 하면서 아마 결승선 접어들 때쯤 마필과 뭐 이렇게 저렇게 제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말 한번 몰아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1800에서 직선주로 접어들면 우인철 기수가 좀 지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창조의 아침이라는 마필을 가지고 뭐 앞에서 좀 끌고 가는 이런 마필들,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서 자리만 잡아주는 이런 마필들, 그런 마필에 기승했다면 모르겠지만 창조의 아침에 기승하는 우인철 기수가 종반까지 기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마이티닉, 살바도르, 별콩 또는 외곽의 스트링 플래터, 뭐 스팅 제트 뭐 이런 마필들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될 경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살바도르의 선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라운드입니다. 3등급 18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토요경마 세 번째 선택입니다. 자, 압도적인 충막감 강나루는 인정해야죠. 57.5 무겁습니다만 인정합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좋은 마필이에요. 선두권 공략할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 갖추고 있고 직선주로 근성도 좋고 유연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 극복 능력도 좋은 마필입니다. 자, 이제 관건은 붙여먹을 한 마리인데
다수의 마필들이 이번 경주 입상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중 역시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새벽훈련 우수 마필. 직전 경주보다 뚜렷한 변화가 온 마필. 우수, 변화. 제가 주목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번 경주의 키워드 우수, 변화. 훈련 우수한 마필과 직전 대비 뚜렷한 변화가 오면서 오름세를 타고 있는 마필을 노리고 이번 경주, 구경주를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뭐 깔끔한 압축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이상규 기수의 휴어윈인데 마필 상태는 분명히 올라왔어요. 부담 중량 감량 이점도 좋고, 근데 이 후배들 앞에서 이상규 기수가 부담감을 가지고 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번 경주에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좀 편하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탔으면 좋겠어요. 이상규 기수는 가장 걱정이 되는 기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자, 어쨌든 9라운드는 강나루를 중심으로 압축된 승부를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라스트 10라운드입니다. 2등급 16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입니다. 문학보이, 제가 지난번에 문학보이를 한번 설명한 시간이 있었어요. 당장 1등급 갖다 놔도 통할 것 같다. 물론 뭐 58이라는 중량을 달고 가는 게 아닙니다. 1등급 마필이라고 비슷한 중량을 달고 뛰면은 통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경주가 2등급입니다. 아직은. 문학보이 58이라도 2등급은 그냥 느끈하게 극복을 해낼 것 같다 라는 판단입니다. 인정. 1번을 놓고 꼬리 찾기 경주입니다. 자, 후차권에서 페펙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페펙스를 딱 기본만, 본전만 엮어둘지 꺾어버릴지 요것만 판단 남았어요.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주 전부터 조금 빨리 준비를 했어요. 이 마필은 강도 올리면서 준비를 했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의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A급 관리마도 출전했습니다. 인기 순위에서 뒤로 확 밀려 있어요. 관리마, 훈련 우수마 엮어서 토요경마 마지막을 승부로, 마무리 끝장 승부로 붙어 보겠습니다. 자, 이상 토요 10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주로의 모래가 전면적으로 보강이 됐다는 점,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오늘 금요경마보다 더 좋은 성적을 한번 토요경마에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